온 국민의 스트레스 역사상 가장 높답니다. 온 국민도 국민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원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이 안 와요. 이래 저래. 그러니까 온 국민을 불면의 밤을 이렇게 장기간 갖다 준 이 원흉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것만 해도 참 호수에 비친 달의 그림자 그것이 아니더라도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한 죄만도 크죠. 지금 그 통계는 없는데 전국에 이제 병원들 있잖아요. 국민들 그 동일한 질병으로 같은 기간 내에 사망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림짐작으로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냥 병나고 쓰러지고 우라통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가가 온통.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도 며칠 전에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었는데 머리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내란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내란성 두통. 장명 잘하셨네. 네, 내란성 두통 특효약이 광장이다 광장. 광장에 가서 외치고 나면 외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이 집회를 할 때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란성 두통은 광장의 특효약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특허 내셨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면 이제 또 어느 시점에 도달하겠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렇죠. 출구가 보일 거고. 저는 역사의 발전을 믿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 극복하고 잘 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고통스러운 날들이죠. 이제 날짜로 치는 것도 없어지고 자꾸 시간으로 따지니까 몇 시간 안 남았어. 계엄이 있던 그 12월 3일 밤, 이야 미쳤구나 하고 뛰쳐나가셨다면서요, 국회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막 그리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첫 번째 반응이 야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미친놈이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했죠. 저도 뭔가 작업을 하다가 뭐 속보가 이게 딱 뜨더라고요. 푸시알림이. 그러면요. 어떤 놈이 또 장난치고 있네. 난 그러고서 닫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뭐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TV를 켰더니 이게 뭐야? 진짜죠. 와, 그 생생한 기억, 그 충격. 그게 텔레비를 보면서 국민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사실이 그거죠. 그렇죠. 미친 거죠. 아니 어떤 비장함으로 그걸 보는 순간 나 3, 4일 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을 나오셨어요? 조금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길거리 싸우시려고요? 좀 얘기할까요? 얘기해보세요. 궁금해. 나 지난번에 어디 인터뷰하면서 그 말씀 하시길래 야 정말 이게 맨주먹으로 맞설 각오를 하셨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23년도 중반기부터 사회활동 특히 그 제야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 참여되어 있다. 퇴진해야 된다. 하는 것에 이제 그때부터 함께 참여를 하면서 촛불연단에도 올라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동창회에서 이 친구 제명시켜야 된다. 논란도 이렇고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인은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래들은 과거 12.12 사태 그 군사 반란 그 경험도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청년기에 속 뒤집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몸소 겪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계획 과정을 거치고 준비 과정을 거쳤던 간에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이면서 경찰의 통수자이고 모든 행정 권력의 수반인 이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퍼뜩 이제 났는데 일단 그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제가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가야 된다. 국회로 가겠다. 3내지 4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짐들을 싸라. 해가지고 이제 배낭에 나왔죠. 풍천 노숙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셨구만요. 왜 3내지 4일 동안 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야말로 그 찰나 같은 순간에 그와 같은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비장해. 저는 당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분명히 국회를 접수할 것이다. 접수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갇히거나 또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마도 국회 울타리 내부하고 번쩍 내보는 군인들이 다 장악할 것이다. 정말 많은 걸 순간 생각하셨어요. 순간에.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즉시 해제라. 그런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상식이지 이제. 그래서 개혁을 이제 했으면. 이걸 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이미 그때는 이제 울타리 내부는 군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시민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국회를 둘러싸야 된다. 그래서 국회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권한 있는 군인들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 국회에서 의결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기회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한 3 내지 4일을 버티면은 국내 여론 또 국외 여론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계엄군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는 포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3 내지 4일 가서 버틸 생각을 하고 맨지목으로 싸울 결심으로 나서셨구나. 뭐 우리 시민들이 가진 힘이 뭡니까? 저도 뭐 예비역 장군이긴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뭡니까? 그냥 퇴역한 한 시민일 뿐이죠.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해도 되죠. 12월 3일 날 짐 싸고 딱 배낭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함께 온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용인에서 사는데 용인에서 이제 각종 이런 집회에 함께 다니던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차를 타고 오면서 바로 썼던 얘기가 이겁니다. 페북에 전 국민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지금 즉시 국회로 가야 합니다. 일단 가야 합니다. 100만이 모이면 됩니다. 국회를 둘러쌀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이죠. 이내 장막을 치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엄군을 둘러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아마 계엄 성공했으면 저는 이것 때문에 큰 아마 곤혹을 겪었을 것이고 그 연평도 밑에서 어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아마 수가 됐을 겁니다. 수거돼서 가다가 백령도 못 가서 어디서 폭파됐을 거야 아마. 뭐라고 썼냐면은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불법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고 진정으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국군 장병들이여, 국군 장교들이여, 국군 장군들이여. 이번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며 위헌적이다.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 국민은 국군을 사랑한다. 국군은 윤석열, 김영현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라. 굉장히 비장했죠. 이 비장한 글을 오면서 썼다 이거죠? 그러니 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읽고 또 혹시 군인들 중에서 보면은 이것이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몇 명이 봤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때 불행히도 이걸 못 읽어가지고 앉아서 TV 앞에서 비분관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게 곧바로 이제 뭐라고 했느냐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 12월 3일이니까 아직까지 그날 자정이 안 온 시간에 그냥 계속 차 안에서 용인에서 서울 가는 차 안에서 이제 썼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거의 리얼타임으로 지금 상황 판단이 되고 상황을 규정하고 행동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35년 이 긴 군생활을 통해서 쌓인 그리고 또 워낙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간절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나의 나름대로도 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하면서 차에서 썼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 지금 12월 3일 날 야간에 차 안에서 3일 밤 국회로 가면서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저는 벌써 내란 현행범이니까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군인일지라도 어떤 경찰일지라도 내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체포해라. 군대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응원한다. 저는 우리 경찰 어디 경찰이 됐든 간에 또 군 어느 군이 됐든 간에 저 내란 현행범이다. 내가 체포하겠다고 나설 군대 경찰을 기대를 했었죠. 아주 깔끔하게 행동 방책까지 다 내놨어요. 너무나 비장했죠.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또 말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어디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근데 애석하게도 윤석열이 실패했어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뭐 거의 200회에 가까운 그 친위 쿠데타가 있었대요, 세계에. 그런데 한 건도 실패한 경우가 없대. 진짜 쪽팔리는 기록을 세웠어요. 기록을 세웠어.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윤석열은 계엄을 결심하고 지시했겠지만 아마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제 많이 개입한 것은 장관이 개입했을 건데 장관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누구든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밀하지 못했나? 기획과 이 계획은 치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이 부대 작전 시행 과정의 통제력 이런 거를 하려면은 DLHC가 결정이 된 다음에 DLHC를 결정하고 나서 최종 협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군 작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최종 협조 과정 서로 관련된 부대끼리 서로 의사도 소통하고 또 행동도 맞추고 그런 과정이 아마도
개업 날짜를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겨서 시행함으로써 그러한 최종 협조 과정이 없었지 않느냐. 코디네이션이 안 되고 또 싱크로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다 딴 데로 작동하는. 그렇죠. 이제 그 최종 협조 과정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해서 하고 싶었었는데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겠고 이게 워낙 도둑질을 하다 보니 몰래 해야 되니까 뭐 안 했겠지. 여러 사람들이 알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협조의 미비로 인한 어떤 그 이 마이너스 효과보다도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아마 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국민한테는 그나마 다행이었고 다행이죠. 그 세력한테는 형편없는 계엄을 했죠. 그렇죠. 아이, 참.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나 국방장관이 무능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했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역사의 어떤 첨예한 대립 현장으로 자기 몸을 던진 거거든요. 그 속으로. 그 시민들이 뭐 대단했어요. 제가 용인에서 차 타고 그야말로 최고 속도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국회 앞에 가니까 한 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 A4지에다가 대충 써가지고 계엄 철폐, 뭐 독재 타도 뭐 이렇게 해서 구호 외치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한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외치고 좀 목도 많이 쉬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못 가졌었는데 언젠가 딱 고개를 드니까 우리 시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계엄군들이 아직까지 국회 안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지 못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예상 밖이었죠. 이제 계엄이 차질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말로 엉뚱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개판을 쳤는데 그래도 국민이 어떻게 그렇게 기민하게 그렇게 한꺼번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막아냈을까 생각하면 왜 그 K컬처, K푸드 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제일 뒤진 게 K폴리틱스래. K폴리틱스. 그런데 K피플 역시 탑클래스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느끼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인데 누구도 조직을 하지 않았어요. 인위적으로. 그런데 그 힘은 조직적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를 보고 옛날에 이 통신이 미비했던 나폴레옹 때까지만 해도 전쟁 지휘의 가장 용의를 뭡니까? 포성이 울리는 곳으로 집중하라 아닙니까? 총성이 울리는 곳으로 집중하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진 그 현장으로 집중해버린 거죠.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민성, 결단성 이게 이제 그 맨 앞줄에 지금 최 장군님 계시고 어떤 분들은 슬리퍼 신고 왔어요. 어떤 분들은 파자마 위에다가 패딩 하나 입고 온 분들. 그러니까는 보자마자 뛰어온 거예요. 국회로. 이러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패했고 아무리 어설프게 계획하고 준비했어도 아마도 우리 이런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대단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국민들의 기민성, 결단성, 그 한 곳을 지향하는 똑같은 마음, 이제 이런 게 절에 깔려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어쩌면 군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거 약속이나 한 듯 뭐야 이게 내가 생각하던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엄이 해제 의결이 1시 2분인가 3분인가 됐어요. 근데 한참 기다렸는데 계엄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 외쳤습니다. 페북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되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을 체포하여 국민 앞에 대령시키고 모든 병력을 주둔지로 복귀시켜라. 그 올린 시간이 몇 시? 이게 아마도 12월 4일 아마 1시 10분 내지 한 반, 1시 반 사이일 겁니다. 현장에서. 박한수 사령관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그때 윤석열을 체포했으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한민국 역사에 참 멋진 일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군대로 태어날 수 있었죠.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 이 판단을 하고 역사 앞에서 떳떳한 일을 할 수 있는 장군들이 돼야 되는데 제 기대만큼 못하더라고요. 박한수 사령관. 뭐 지휘부도 최고 지휘부도 이제 그렇다 치고. 네, 아까 그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들이 임무 수행을 좀 미온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계엄이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 됐지 않느냐 동감합니다. 제가 12월 4일 날 아마 1시 반 정도에 썼던 그 페북 글인데요.
이 글을 쓴 것은 이미 거기에 함께 있었던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일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썼어요. 이것도 페북에 올려야 되겠다 썼는데 그 말 보니까 우리 군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작심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거 못했겠습니까? 뭐 일도 아니지. 그렇죠. 그 병력 뭐 200여 명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조금만 해본 일개 사람이 소대만 알지. 데리고 와서 제대로 임무 수행하면 끝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레벨에 있는 지휘관이 그랬든 간에 저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임무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썼던 글인데 배북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쓰긴 이거 아주 읽어보겠습니다. 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 지휘관을 칭찬한다. 계엄군 지휘관을 칭찬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잘못하면 얻어맞죠. 그러니까. 칭찬한다. 의도적 지체와 무력 행사 자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한 듯하다. 잘하였다. 원래부터 불법적인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이제 완전히 불법화되었고 윤석열이 즉시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란 현행범이다. 국군은 현행범 윤석열 일당을 체포하여 불법 계엄을 스스로 종결시켜라. 이렇게 썼죠. 네. 우리 군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 길바닥에서 상황 파악이 되고 정확하게 지침까지 또 국민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가 계속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텔레비 화면도 보고 그랬어요. 보면서. 예, 요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계엄 해제 의결하고 나서 이제 숨을 돌리고 이제 국회를 배경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인데, 정말 감격이 좀. 그러시겠어요. 그날만 생각하면. 감격이었습니다. 네, 참 감격받았죠. 그런데 이제 군인한테 명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각별해요. 그렇죠. 그거는 지체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의식이고 군인은 거의 목숨처럼 생각을 하는 그 기준인데. 네, 그게 명령이죠. 예. 그런데 이거 좀 의도적으로 지체했다, 혹은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혹은 뭐 시간을 끌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상적인 명령의 경우에 명령 수행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데 그날 계엄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다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민주시민인데 어떻게 총구리를 우리 민주시민한테 겨룰 수 있는가. 그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은 그렇죠.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잖아요. 명확하게 법조항상에 어디에 그게 나온다 그런 것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군인의 명령 불복종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회에 들어갔던 계엄군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도 아니고 명령 복종도 아닌 그 선상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했을 겁니다. 저 그때 군인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야, 군인들 이게 물하냐 요즘?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혹시 있다면 이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군을 향해서 비난을 이제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몇 번째 내란이냐, 몇 번째 쿠데타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근데 저는 이게 좀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이제 정치를 향해서 무기를 들고 나온 군인들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저는 우리 국민들 다는 아니지만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일단 군대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5.16이라든지 12.12는 자기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 스스로 나선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비난을 할 때 겸허하게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군 통수 계통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정면에서 거부한 장군들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그 지휘 개선상에 최 장군님 같은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코를 깨서 필요할 때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군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제가 군은 무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성의 동력이 그 작용한 방향이 전혀 다르다. 참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군 스스로 이렇게 나서서 했던 경우는 다른 것을 또 나름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내란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아마 차분히 돌아볼 기회를 가질 겁니다. 비상계엄이 왜 실패했는가? 군 통수권자이면서 경찰의 통수자이고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게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면은 군대가 달라진 것이다. 그렇죠. 그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일반 시민이면 몰라도 예비역 장군의 신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군을 두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장군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다. 불법 명령을 내리는 군 통수권자를 가서 체포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국민들께서 차분한 가운데 이제 그 과정을 평가를 해보면은 군의 역할이 있었구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구나. 우리 군을 이것 때문에 이 12.3 내란 때문에 우리 군을 비난하는 데는 좀 상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 이제 고위층에 있는 장군들의 경우는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군이 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많은 교훈을 또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코스트를 많이 치르고 우리가 지금 온 국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 발전의 계기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들도 이제 많이 하고 우리 군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정신 가지고 이게 딱 상황 판단을 해왔던 최 장군님 같은 분들이 그런 그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민으로서 계속 외치고 또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비상계엄의 이 선포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맨주먹으로 맞설 결의를 내셨던 최화식 장군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